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기를 어떤 국가가 잡느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각국의 무기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산 무기가 전쟁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태국군이 운용 중인 한국산 KGB 유도미사일에 호되게 당한 캄보디아가 반격을 위한 주술사 부대를 출격시켰다는 웃지 못할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술사 부대가 능력을 발휘한 걸까요? 태국군이 운용 중인 중국산 전차가 폭발하며 태국군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국이 일찌감치 제공권을 장악했음에도 지상전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역시 중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중국산 무기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며 태국, 캄보디아 양국 모두 중국산 무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태국군의 VT-4 전차가 캄보디아 국경 인근에서 반복 사격을 하던 중 포신이 파열된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태국 군 당국은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전차에 탑승하고 있던 태국군 승무원들이 부상을 입는 불상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전차의 원산지는 중국이었죠. 이 정도 사격 밀도가 과연 포신 수명을 단기간에 깎아먹을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중국산 불량 전차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악명이 자자한데요. 나이지리아군은 중국의 노린코와 1억 5,2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VT-4 전차 35대를 구태에 빠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중국에서 열린 주하이 에어쇼에서도 VT-4 한 대가 시범 운용 중 고장으로 멈춰서며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수입국인 파키스탄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칼리드 전차와 함께 기갑 부대를 현대화하기 위해 VT-4 전차를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468대 도입을 목표로 했던 파키스탄 육군은 올해 들어 주문량을 258대로 대폭 줄였습니다. 이는 VT-4 성능에 대한 잠재적인 더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VT-4에 대한 이러한 혹평은 중국 노린코의 평판에도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캄보디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태국은 물론 반군과의 교전이 잦은 나이지리아, 인도로부터 국경을 수비해야 하는 파키스탄 등 VT-4의 역할이 중요한 주요 수입국들이 더는 이 전차를 수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노린코 역시 VT-4의 낮은 품질에 대해 일찌감치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VT-4는 해외 수출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전차입니다. 즉 중국군은 이 전차를 운용하고 있지 않죠. 이쯤 되면 사기라고 표현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최근 VT-4에 관한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히 전차 고장 사고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방산업체들이 그동안 강조해온 가성비라는 강점이 오히려 저품질이라는 인식으로 바뀔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승무원의 생명을 책임지는 이동 요새입니다. 적의 포탄을 막아내야 하지만 자신의 무기가 승무원을 다치게 한다면 그보다 치명적인 신뢰도 추락은 없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느 나라도 선뜻 구매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태국이 당초 계획했던 150대 대신 60여 대만 도입하고 추가 구매를 중단한 것도 이러한 우려가 반영된 결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VT-4 외에도 VN-1 장갑차, 함정, 무인기 등 다양한 무기를 태국에 수출해왔는데 이번 사건이 전체 중국제 무기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방산업계의 악명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태국군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중국산 VT-4 전차의 뒤통수를 맞은 태국군은 고육지책에 나섰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인 밀리타르니는 태국군이 캄보디아 공격에 활용 중인 친환경 M113 궤도형 장갑차를 소개했는데요. 현지 SNS 영상을 통해 먼저 공개된 태국군의 장갑차는 전면부와 측면이 대나무로 덮여 있습니다. 방호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죠. 이 언론은 나무와 총알과 파편의 에너지를 상당 부분 흡수해 관통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생각보다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장갑차는 196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60년이 넘은 장비입니다. 60년 된 미국산 장갑차를 대나무까지 둘러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태국군의 열악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죠. 중국산 전차들이 해외 각지에서 망신을 피하지 못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K2 장갑차는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페루 시장을 뚫으며 중남미 지역 공략에도 나섰죠.
대한민국과 페루 정부는 최근 페루 육군이 활용할 지상 장비를 한국이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총괄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K2 전차 54대와 차륜형 장갑차 141대 등 총 195대를 페루 육군에 도입하는 내용이 합의서에 담겼죠. 특히 이대로 수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번 사례는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상 장비 수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페루는 왜 중남미 국가들 중 처음으로 한국산 K2 장갑차를 선택한 것일까요? 실제로 유럽과 러시아에 영향력이 미치는 중남미에서 국산 전차와 장갑차를 대량 구매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K방산이 만든 무기가 페루의 환경에 적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루는 10여 년 전부터 육군 현대화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산 제약과 더불어 국경 감시, 마약 카르텔 소탕 등에 필요한 소총, 기관총, 무인기 도입이 먼저 이뤄졌죠. 옛 소련 T-55 전차 등으로 구성된 기계화 부대의 현대화는 지연됐습니다. 페루 육군 T-55 전차 수명 종료가 임박하면서 전차와 장갑차 도입 사업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이탈리아 센타우로2, 터키의 알타이, 독일 레오파르트2 전차 등이 후보로 거론됐지만 페루는 K2를 선택했습니다. 험준한 안데스 산맥을 끼고 있는 페루는 고도 3,000에서 4,000m 산맥을 가로지르는 산악도로가 많습니다. 노후한 교량은 지탱할 수 있는 하중도 약하죠. 이에 무거운 중량을 지닌 전차는 높은 고도에 따른 엔진 출력 저하, 냉각 연료 소모 증가, 브레이크 과열, 현가장치 피로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산악지형 운용을 감안한 전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K2는 능선, 계곡 위주의 한반도 산악전을 고려해서 개발됐습니다. 반능동 유기압식 서스펜션을 장착해 급경사를 오르내리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1500마력 엔진은 높은 해발 고도에 따른 출력 저하를 만회할 수 있죠. 페루의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는 K2의 우수한 사격 통제 체제와 장거리 사격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기존 T-55와는 차원이 다른 위력을 보여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페루가 K방산의 특성을 경험했다는 점도 K2를 선택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페루는 과거 항공우주산업 KT-1 훈련기 20대를 도입한 적이 있는데요. 2024년에는 K808 차륜형 장갑차 30대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올해 8월에는 기아가 생산하는 전술 차량 도입 계약도 맺었습니다. 가성비에 속아 중국산 무기를 수입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 태국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실제 전투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중국산 무기를 경험한 이들 국가는 큰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중남미 국가에서도 선호하는 한국산 고품질 무기는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